왜 2013년 11월에 단 한 번의 경기가 팀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발롱도르 투표 결과까지 바꾸어 버렸을까? 어떻게 단 한 번의 페널티 킥이 골키퍼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면서도 팀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는가? 또는 상대팀 팬들이 모두 일어서서 다른 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 잊히지 않을 전설적이고 아이코닉한 순간들이 모인 이 컬렉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스페인컵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격돌했습니다. 크림 군단의 주역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부상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좌측 공격수 자리에는 가레스 베일이 출전했죠. 개막 11분 만에 앙헬 디 마리아의 선제골로 레알이 앞서 나갔습니다. 68분 경 마르크 바르트라의 동점골이 터졌고 85분까지 양팀 모두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연장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코의 패스를 받은 파비우 코엔트랑이 베일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웨일스 출신의 그 선수가 상상을 초월한 플레이를 선보였죠. 마치 유령처럼 마르크 바르트라를 제치고 달려나가 카탈루냐의 골키퍼 호세 핀토와 1대1 상황을 만들더니 의기양양하게 그의 다리 사이로 공을 끌어넣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호날두가 팀 동료의 골을 환호하는 모습이 압권이었습니다. 6해 뒤 2020년 마르크 바르트라는 이케르 카시아스와의 인터뷰에서 15분 만에 영웅에서 쓰레기로 전락했어요 라고 고백하며 이 순간이 수비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아약스와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중결승에서 맞붙었다.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 팀은 원정 경기에서 최소한의 승리를 거두며 1대0으로 앞서갔고 이 결과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두 번째 경기 전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미 첫 경기에서 우위를 점했던 아약스는 홈 경기에서도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전반전 동안 2골을 추가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약스의 결승 진출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트넘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55분 브라질 선수 루카스 모우라는 한 골을 만회했다. 불과 4분 뒤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안드레 오나나의 놀라운 선방 이후 튕겨나온 공이 다시 페널티 지역으로 흘렀고 루카스 모우라는 재빠른 반응과 침착함을 발휘해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60분까지 3대2. 그러나 토트넘이 결승에 오르려면 추가 한 골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95분이 흘렀다. 루카스는 다시 공을 잡았고 그 순간 역사가 쓰였다. 그는 96번째 분에 세 번째 골을 넣으며 토트넘을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전설적이었다. 그날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 중 하나를 목격했다.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 그 모든 감정이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5월의 경기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는 단 한 경기만으로 자신의 이름을 축구 역사에 새겼다. 1월 1일 2017년 그날 저녁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쉴 틈 따위는 없었다. 17번째 분, 아스널 선수들은 공을 탈취하며 빠른 역습을 전개했다. 몇 차례의 패스가 오간 뒤 공은 알렉시스 산체스의 발밑에 도착했고 그는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공을 보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사가 만들어졌다. 올리비에 지루는 골문을 등진 차에 반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믿을 수 없는 뒤꿈치 슛을 시도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정갈킥이었다. 공은 그의 발에 맞은 순간 높이 떠올라 크로스바를 강타했고 튕겨나온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그 장면은 관중들 뿐만 아니라 지루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이후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골이 나올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해 연말 이 환상적인 순간은 올해의 골로 선정되었고 지루는 권위 있는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전갈킥은 영원히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2005년 산티아고 베르나브 경기장에서 스페인 축구의 두 거인이 격돌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기는 초반부터 뜨겁게 불타올랐지만 아무도 그날 밤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라운드 위에서 빛났던 이는 바로 호나우지뉴였다. 그의 마법 같은 볼 컨트롤은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 팬들마저 경이롭게 만들었다. 60번째 분, 그는 마치 본능적으로 움직이듯 마드리드 수비진을 가볍게 무너뜨리며 단독 돌파에 성공했고 이케르 카시아스를 완벽하게 제치며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15분 뒤 그는 다시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따돌리며 질주했고 또 한 번 환상적인 골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지배와 순수한 축구 기술이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호나우지뉴는 단순히 레알을 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 팬들의 존경을 얻으며 엘 클라시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2018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갤럭시에 합류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전이 전설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로스앤젤레스는 갤럭시를 상대로 3대0의 압도적인 리드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 61번째 분 홈팀이 한 골을 만회했다. 그리고 71번째 분 마침내 감독이 이브라히모비치를 투입했고 이후 20분 동안 펼쳐진 장면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았다. 갤럭시는 곧바로 또 한 골을 추가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2골이 더 필요했다. 77번째 분 공이 이브라히모비치 근처로 떨어졌고 그는 거의 하프라인에서 그대로 논스톱 슛을 시도했다. 공은 믿을 수 없는 궤적으로 날아가 상대 골문을 강타하며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데뷔전에서 첫 번째 슈팅으로 터뜨린 기적 같은 골. 하지만 질라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91번째 분 그는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며 헤딩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첫 경기에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브라히모비치는 단숨에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중요한 순간에 득점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날 그는 세상에 보여줬다. 적응이나 준비 같은 건 질라탄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경기 후 그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남겼다. 나는 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질라탄 질라탄. 그들은 질라탄을 원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질라탄을 주었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레알은 21세기 동안 단 2번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붙었으며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경기는 2011년 중결승에서 펼쳐졌다. 메시 대 호날두, 과르디올라 대 무리뉴. 바로 엘 클라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화끈한 맞대결이었던 시기였다. 이미 전반전 막바지부터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르셀로나의 백업 골키퍼였던 호세 마누엘 핀토가 레드카드를 받으며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포르투갈 수비수 페페가 다니 알베스를 거칠게 가격하며 곧바로 퇴장을 당했다. 수적 열세에 놓인 마드리드는 여전히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무리뉴는 수비 5명을 세우는 전술을 펼쳤다. 76번째 분까지 스코어보드는 여전히 0대 0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레알의 수비진은 리오넬 메시를 놓쳤다.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메시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바르셀로나가 한 골 앞서 나갔다. 1대 0. 하지만 이 스코어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87번째 분 전설적인 장면이 탄생했다. 메시가 부스케츠에게 패스를 건넸고 바르셀로나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가볍게 공을 흘려보냈다. 순간 메시가 폭발적인 드리블을 시작했다. 그는 디아라를 제치고 라모스를 따돌린 뒤 알비올마저 벗겨냈다. 이어서 마르셀로까지 지나친 후 약발로 낮고 강한 슈팅을 날려 레알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이었고 메시의 커리어에서도 최고의 골 중 하나였다. 그는 그날 경기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했고 바르셀로나는 2011년 중결승 첫 번째 경기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가 나왔고 바르셀로나가 결승에 진출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맨체스터를 꺾으며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차지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유럽 축구에서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Мауриньо выступил иначе. Месси обыграл весь Реал! Месси 2-0! Гениально! Ну что, уважаемые телезрители? 2013년 11월 포르투갈과 스웨덴 축구 대표팀은 2014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팬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겼죠. 무디알은 이브라히모비치 아니면 호날두 중 한 명을 빼고 열려야 했으니까요. 두 스타의 맞대결은 축구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경기는 리스본에서 열렸는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단독골로 포르투갈이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본선 진출팀은 스톡홀름에서 벌어진 두 번째 경기에서 결정될 운명이었죠. 모든 시선은 당시 세계 최고의 중앙 공격수 이브라와 최고의 왼쪽 윙어 크리슈에게 쏠렸습니다. 전반전은 무득점으로 끝났지만 후반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50분 호날두가 단독 찬스를 놓치지 않고 스웨덴 골망을 흔들며 합계 2-0을 만들었죠. 포르투갈은 월드컵 문턱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68분 이브라히모비치가 코너킥 후 골을 성공시켰고 고작 2분 뒤 프리킥 강슈스로 포르투갈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 호날두는 온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발끝에 달렸음을 느꼈을 겁니다.
76분 그는 다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고 정확한 슈팅으로 스웨덴 골을 갈랐습니다. 합계 3위 포르투갈이 재차 앞서 나갔죠. 불과 2분 후 그는 또다시 단독 돌파해 키퍼를 제치고 크로스바 아래로 강타를 꽂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이 천재적인 활약으로 포르투갈은 브라질 월드컵 티켓을 손에 쥐었죠. 한편 이브라이모비치가 이끈 스웨덴은 월드컵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맞대결은 월드컵 진출팀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해 발롱도르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날두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리베리보다 우위를 점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프랑스 선수의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경기는 포르투갈 간판의 커리어를 빛낸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회자됩니다. 2011년 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경기 중 하나를 펼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경기가 리그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스코어보드에는 하나하나가 뜬 상태였고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나니는 공을 페널티 박스로 올렸고 그 순간은 놓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때 웨인 루니는 경기장에서 모든 이들의 숨을 멈추게 만들 만한 일을 해냈다. 순식간에 그는 골문을 등지고 공중으로 솟구쳤고 믿을 수 없는 회전으로 몸을 틀며 공을 차올렸다. 그의 집념과 기술이 담긴 오버헤드킥은 진정으로 천재적인 순간이었다. 공은 빠르게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고 시티의 골키퍼는 전혀 반응할 수 없었다. 전체 경기장은 환호로 터졌고 해설자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골은 루니의 능력, 힘, 결단력의 상징이 되었고 그는 팀의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축구 역사에 영원히 새겼다.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순간을 목격한 이들에게 여전히 그 장면은 감동을 주며 소름을 돋게 만든다. 그리고 무려 12년이 지난 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는 그 루니의 골을 재현했으며 그의 슈팅 역시 모두를 놀라게 하며 EPL 역사에 젊은 재능의 이름을 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니의 골은 특별하게 남을 것이다. 그 골은 바로 맨체스터 더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경기는 시즌 중 가장 치열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한 경기 중 하나였다. 2012년 6월 24일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대표팀은 유럽 챔피언십 중결승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를 펼쳤다. 경기 종료 후 두 팀은 120분의 경기를 마친 결과 승패를 가리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승부차기를 보게 되었다. 잉글랜드 선수들은 2번의 킥을 성공시켰고 이탈리아 선수들은 1번의 킥을 실패했다. 세 번째로 공을 차러 나온 전설적인 안드레아 피를로는 그 후 10초 동안 벌어진 일이 승부차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갑자기 우리는 2024년으로 이동한다. 피를로는 한 인터뷰에서 조 하트는 승부차기 시작부터 우리를 방해하려는 이상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땅에 떨어뜨려야 한다. 내가 그를 파괴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이 차기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피를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 킥을 차면서 완벽한 판네카 킥을 선보였다. 그는 단순히 조 하트를 정신적으로 압도했는데 하트는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피를로의 걸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후 페널티 킥에서 영국 선수들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다음으로 킥을 차게 된 애슐리 영은 골을 넣지 못했고 그 후 애슐리 콜은 잘루이지 부폰의 믿을 수 없는 선방에 막혔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그들의 메스트로의 침착함에 영감을 받아 완벽하게 승부차기를 이어갔고 알레산드로 디아만티의 마지막 킥이 이 긴박한 대결을 끝내며 이탈리아를 중결승으로 이끌었다. 피를로의 판네카 킥은 단순히 우아한 기술적 기법을 넘어서 도덕적 지배의 행위였으며 이탈리아 선수들을 균형을 잃게 하려던 조하트는 오히려 희생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2013년 7월 5일 브라질 국가대표 팬들은 혼합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팀은 월드컵 중결승에 진출했지만 팀의 주축 선수인 네이마르는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래서 2014년 월드컵은 그에게 끝이 났다. 또한 수비의 핵심인 티아고 실바는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를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브라질은 중결승에서 독일과 경기를 치러야 했다. 펜타캄피오네들은 최고의 선수들이 빠졌지만 월드컵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었기에 팬들은 그들의 응원이 팀을 돕고 독일을 이겨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경기 시작 후 첫 10분 동안 브라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경기를 지배하는 듯 했지만 그 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경기 시작 11분 토마스 밀러는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어 독일이 앞서 나갔다. 12분 후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브라질의 골문을 향해 두 번째 골을 넣었다. 이 골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클로제는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로 16번째 골을 넣으며 당시 그 경기를 중계하고 있던 브라질의 전설적인 선수인 호나우두를 넘어섰다. 그로부터 1분도 지나지 않아 토니 크로스는 강력한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넣었다. 토니는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었다. 두 분이 지나기도 전에 같은 크로스가 네 번째 골을 넣었다. 26분 사형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브라질 팬들은 경기가 이미 26분에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티아고 실바는 충격에 빠졌고 5만 5천 명의 팬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이 경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3분 후 3위 캐디라는 5번째 골을 넣어 4-0으로 전반전이 끝났다. 브라질 선수들은 후반전을 시작하는 것조차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슈퍼 탤런트 안드레 슈르레가 경기에 나섰다. 69분 그는 6번째 골을 넣으며 무너진 브라질 수비에 또 한 번 강한 타격을 가했다. 팬들은 그들의 팀이 수백만 명 앞에서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고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슈르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79분 그는 멋진 슈팅으로 7번째 골을 넣으며 그 대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를 기록했다. 이 순간 심지어 독일 팬들도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7-0 경기장 전광판에 그 파괴적인 스코어가 불빛처럼 떠올랐다. 이 스코어는 브라질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패배의 대명사로 남았다. 경기가 끝날 때 오스카는 90분에 브라질을 위한 자존심을 지키는 골을 넣었지만 그 골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1-7 경기가 끝나며 이는 전세계 축구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브라질 축구 역사에선 미네이라소라는 이름으로 기억된다. 브라질에게는 단순한 패배가 아닌 홈 월드컵에서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 경기는 중요한 선수들이 결여되고 도덕적으로 압도당한 상황이 어떻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 반대로 독일은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였고 결국 결승에서 다른 남미 국가를 최소한의 차이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자.